오늘 N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대부분의 2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최근 우리 주고리즘 영상을 통해서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좀 주장을 해보고,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매수를 한다 해도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다방면의 이유들, 흔히 말하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오후장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좀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2차 전지 기업들은 여전히 바닥이고, 상승 추세는 어떻게 보면 오늘 상승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개선될 만한 내용들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강했었던 이슈라고 한다면은 리튬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가까운 과거라고 하죠.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리튬 포어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EV 첨단 소재라던가 이렇게 이제 스몰캡 기업들, 이렇게 리튬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급등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정부가 소수의 리튬 광산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이제 좀 명령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좀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막 하루 만에 리튬 가격이 4%그 광저우 선물 시장 안에서는 움직임이 막 나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리튬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리튬 광산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튬을 가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수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가에 그냥 1차원적으로 수혜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SDI라던가 이런 이제 셀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판매하는 배터리들의 수요가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에 좀 그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리튬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와 같이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이제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수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겠지만, 그동안에 너무 소외되었었던 2차 전지들한테는 이 리튬 가격의 반등 자체가 굉장히 좀 기다려왔던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기업들이든 가리지 않고 리튬 가격 상승에 배터리 전반적인 섹터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7월 달부터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9월 달로 예상이 된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9월 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오늘 8월 11일 날 새로운 이슈, 중국의 CATL 대표하는 그 LFP 배터리 기업이기도 하죠. 대형의 리튬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을 한다. 공급 과잉 업계한테는 이제 호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불거지면서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반응들이 여기 이제 리튬 가격에서부터 좀 자극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요거 외에도 이제 다방면의 이슈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가격의 변동폭이 바닥에서 살짝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먼 미래까지 우리가 예측을 우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근데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좀 상징적인 대표적인 기업이죠. 주가의 흐름인데, 이제 뭐 위에 전고점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30만원 위쪽, 혹은 이제 그 윗꼬리가 아닌 몸통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만원 부근인데, 이 주가가 5만원 아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만원 대 25만원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5분의 1 토막이고, 30만원 대 5만원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주가가 2023년도에는 대략 100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상승분들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빠지고 밀리고 바닥까지 치고 내려오면서 저가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계속해서 이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는
주가를 좀 들어 올리기에 중요한 것들이 뭐 상당히 많죠. 물론 실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뭐 성장성 업황의 분위기, 아니면 뭐 정책적인 도움들, 다방면의 이유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혹은 기대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의 2차 전지들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전기차 캐즈미니 뭐니, 아니면 경기 침체니, 아니면 이제 뭐 테슬라 자체에서도 이제 뭐 그 수출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지금 점유율을 완벽하게 좀 뺏겨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가까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낙폭이 크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오팡이 돌려졌다라는 시그널도 안 나오고 확실한 모멘텀들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좀 명확한 이유들, 근거들, 흔히 말하는 이제 모멘텀, 그런 것들도 이제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돌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뭐 실적표라던가 통계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지 못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의 배경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기업, 한국 업체들, 이 NCM이라는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들었고 거의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이 LFP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CM은 뭐 비싸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좋고, 사이즈 작고 가벼운 요밀조밀한 그 밀도의 배터리고, LFP는 그와 좀 반대급부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2차 전지가 엄청 잘 날라갔을 때는 이 NCM이라는 3원계 배터리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곽강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뭐 침체라던가, 아니면 그 전기차 시장에 뭐 캐즘이 다가오고 하면서, 이제 뭐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이용을 하면서 이제 좀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를 좀 만드는데 또 치중을 좀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LFP는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NCM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의 주가는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대략 뭐 1년 전, 2년 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뭐 이제 뭐 계획 발표들, 아니면 뭐 컨퍼런스 콜에서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제는 우리가 NCM 말고 LFP 쪽도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삼성이라던가 SK라던가 LG 쪽에서도 LFP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잘 찍어내가 가지고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선점 점유율들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현실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기회로 다가와주면서, 이제는 이 배터리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키워드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LFP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실적 이슈들을 보고 왜 얘네들이 올라갔지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이 ESS라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늘어났다. 근데 삼성 SDI는 2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왜 잘 올라가는 거야? 라고 봤더니 북미 시장의 ESS 라인 전환이,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이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시장 안에서 엔캠이라는 기업이 지금 상승률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캠이라는 기업의 최근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LFP 전해액의 공급을 확대를 한다. ES 시장의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ESS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미래의 AI 가동을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 ESS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LFP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LFP를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도 진출을 좀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미국 기업들과 LFP 수주 계약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는 안 팔리지만 이 LFP를 수출을 하면서 ESS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의 플랜이고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해서 늘려갈 거야 라는 느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적자가 갑자기 콱 터졌었던 2차전지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계속 터지는 기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니까 주가의 분위기 변환 자체에 대해서는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한다거든가 아니면 흑자 전환이 굉장히 갑자기 서프라이즈급으로 터진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전환점을 맞기에는 더 큰 해프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 LFP 전해액은 높은 안정성과 긴 수명 어쩌고 저쩌고 해서 ESS 산업의 핵심 소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말해줬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누적 설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죠. 시장의 성장 속도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2035년도까지는 13배가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확대되는 ESS 시장의 상당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LFP 시장 안에서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테슬라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LFP를 이제 찍어내는 공장이 그렇게 막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을 노 차이나를 계속해서 좀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 제품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가 어렵다. ESS 시장은 커져가고 거기에는 LFP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라서 LFP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중국과는 연결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오고, 우리나라는 2년 전 아니면 뭐 1년 전에서도 그렇고 LFP 배터리 중심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와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LFP 시장의 그 범위 안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충분히 좀 커졌다.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지금 자극제들은 리튬 가격의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LFP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이제 더 큰 호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짜리 뭐 LFP 수주 잭팟을 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뭐 엔캠도 북미 시장 쪽으로 LFP 전해 공급 확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지금 HTS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도 LFP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LFP 이슈에 맞춰서 미국의 ESS 공급 계약을 하는 LNF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LNF라는 기업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를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주가 차트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주봉 차트 안에서도 지금 LNF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 리튬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제 직수혜가 좀 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또 합작을 해서 그 LFP 배터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기여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 차트 안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주요 위치, 과거에 저항선이 됐었던 그 다음에 윗꼬리로 만들어졌었던 부근을 이제 매물대 돌파 함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력하긴 한데 이 상승 추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위치를 차지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얘네들의 실적 이슈들이 시장에서 많이 두드러졌었죠. 2024년도에는 적자가 그냥 확 심해져 버리면서 주가가 아주 그냥 요동을 쳤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폭의 흐름들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흑자 전환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가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에 서프라이즈급 어닝을 좀 그 어닝 실적을 보여주면서 2024년도에 깨졌었던 이제 적자폭을 올해는 이제 돌려 세우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다시 또 빠른 실적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바닥까지 내려오고 가격이 낮아라는 인식들은 누구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차 전지에 관심이 없으셨던 투자자분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와, 2차 전지는 진짜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좀 바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부족했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가 저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전기차를 안 사고 하이브리드를 더 사려고 하는데 요거 뭐 매력이 있겠어? 요런 식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치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올릴 만한 확실한 모멘텀 확신이 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전기차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깨고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이제 분야들과 확실히 실적을 그 좀 턴업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들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2차 전지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심리들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올 때 아니면은 바닥에서 뉴스들이 하나씩 가벼운 뉴스라도 더해졌었을 때 굉장히 빠른 매수세로 이어지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들까지 더해져서 2차 전지가 대형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늘처럼 분위기가 오면은 뭐 중소형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같이 체크를 하셨었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기술적인 주요 위치를 또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중단기 관점 안에서도 뭐 빠른 두 자리 수익률을 노리기엔 매력적인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2차 전지의 매력을 저는 좀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충분히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셔서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우리 조고리즘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와 또 호진 전문가가 열심히 또 번갈아 가면서 좋은 정보들 계속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편안하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